주택을 상업용 건물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따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아, 그쵸. 이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주택들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갖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연남동이나 익선동 같은 데 보면 오래된 가옥들인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상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작년 10월까지는 용도 변경이 좀 쉬웠어요. 작년 10월부터 법들이 바뀌면서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하지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분명히 있고 이득이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은 이제 주거 업무 시설이라고 하고 장사를 하는 거는 근생이라고 하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해요. 주거 업무에서 근린생활로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청에서. 주택이지만 거기서 상업시설로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기타 뭐 소방 설비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는 거고, 보통 수수료는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한 신청이나 그다음에 뭐 도면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한 2, 300 정도 들고, 주택으로 보는 것들이 뭐 싱크대 그리고 바닥 난방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용도 변경할 때 좀 중요한 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데 보면은 뭐 테라스나 이런 데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화조 용량. 그러니까 주택은 몇 명 안 사니까 정화조 용량이 작아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커야 돼요. 근데 원래 크게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청소를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점점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뭐 주차 대수라든지 또 건물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창들은 방화창으로 또 바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방화창이 일반 창보다 한 5, 6배 비싸니까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건축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다 정리를 해주시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 많이 틀린 거라서 꼬마 빌딩 정도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전후, 건축사님 보수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할 수 있고,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택인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생인 상태로 사면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의 7,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하는 거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태에 따라 다르고, 장건 강의에서도 실전 사례반 강의에 보면 다양하게 용도 변경한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